내년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세금 문제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자, 첫 번째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요.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보통 10년,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매번 월급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낸다고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이자 낸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자에 대한 부분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금액이 지금까지는 기준시가 5억 이하만 해당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시가가 6억 이하로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5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분들은 내년부터는 기준시가가 6억 이하로 변경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신다면 내가 내고 있는 이자 상환액 여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소득공제라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소득공제 500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사람은 4,500만 원을 번 것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소득공제이고요. 세액공제는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을 벌면 세금이 678만 원이다. 이때 10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주겠다면 세금은 578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기에 대한 차이를 잘 한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결혼을 할 때 증여재산 공제가 달라집니다. 보통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 공제 한도는 혼인공제는 1억이 더 추가되는데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자금에 한해서는 혼인신고를 전후해서 2년간은 받은 결혼자금 중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부부를 모두 합치면 3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까지는 혼인에 따르는 증여재산 공제가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증여재산을 공제할 때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요. 직계존속은 5천만 원까지, 다만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고요. 직계비속도 5천만 원까지고요. 직계존비속 외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혼인증여재산 공제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되고요. 공제 한도는 1억 원, 그리고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혼을 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결혼에 필요한 혼수용품을 부모가 구입해 주는 것, 이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부모가 구입해 줄 때는 과세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주택이나 차량, 호화사치 용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가가 주고받고 있는 예물 비용, 이것은 사회적 관습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 있고요. 또 부모님이 내주고 있는 결혼식 비용, 이 비용에 대해서도 결혼식의 주인이 혼주라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또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1200만 원을 넘었을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합산해서 세율 6.6%에서 45.9%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2,400만 원으로 상향하자, 또 한 곳에서는 1,400만 원까지 높이자,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적 연금 소득 1년 1,200만 원 기준이 내년부터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천만 원 이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1년간 지급한 월세 15%에서 17%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도 월 이용금액 중에서 거주비 부분에 대해서 월세 세액을 공제받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 입주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액을 기부하는 사람 세액공제를 더 높여드리는데요. 3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내었다. 공제율이 30%에서 40%, 10% 증가합니다. 자, 다음은 자녀 혜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녀 장려금 지급액 그리고 대상이 넓어집니다. 지급 대상이 올해까지는 소득 상한 4천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소득 상한 7천만 원까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최대 지급 금액도 자녀 한 사람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 의료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 만만치 않은데요. 6살 이하 의료비 한도가 70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비용, 이 산후조리 비용 받을 수 있었던 대상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도가 없다. 근로자라면 산후조리 비용 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때문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재산 요건이 내년부터는 더욱더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재산 요건이 2억 미만인 분들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내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올해 재산 요건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평균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10% 더 증가합니다. 올해까지는 소득 공제율 40%까지였는데요. 내년부터는 50%로 소득 공제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문화비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30%에서 40%로 10% 증가하게 됩니다. 공연이나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 소득 공제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이 있는데요. 100여 개의 반려동물 다빈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동물병원 진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때문에 부담되었던 분들이라면 이런 다빈도 질병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